안녕하세요. 아이럽9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정말 뜨끈뜨끈한 테슬라 소식 가지고 왔어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는데요? 혹시 여러분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 유명한 FSD 말이에요. 이게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한국의 테슬라 오너들이 FSD를 받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뜨거운 소식들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볼게요.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11월 23일이죠. 한국의 테슬라 오너들이 자기 차에 뭔가 업데이트가 떴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업데이트가 아니라 바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 버전이 차량에 설치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진짜 이거 한국 테슬라 오너들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일찍 온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한국에 들어온 버전이 V14.14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더 최신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받은 버전은 최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최근에 배포한 버전 중 하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처음 들어갈 때는 좀 더 안정적이고 검증된 버전을 먼저 보내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최신 버전인데 아직 버그가 좀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면 이미지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더 검증된 안정적인 버전을 먼저 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이 테슬라 FSD를 사용할 수 있는 몇 번째 국가가 됐을까요? 짜잔! 바로 일곱 번째 국가입니다. 와, 일곱 번째라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순서 아닌가요? 그럼 한국보다 먼저 FSD를 받은 나라들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과 푸에르토리코가 제일 먼저 FSD를 받았어요. 테슬라가 미국 회사니까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가 캐나다예요. 캐나다도 미국이랑 가깝고 북미 시장이니까 자연스럽게 빨리 받았죠. 세 번째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테슬라한테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일찍 론칭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멕시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호주와 뉴질랜드예요. 호주랑 뉴질랜드는 약 3개월 전에 FSD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올해 8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한국이 들어온 거죠. 와, 이거 진짜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 아닌가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곱 번째로 이런 최첨단 기술을 받는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테슬라가 FSD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각 나라마다 도로 사정도 다르고 교통 법규도 다르고 운전 문화도 완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은 좁은 골목길도 많고 이면도로도 복잡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FSD는 이런 걸 다 학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 입장에서 지금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바로 유럽 시장이에요. 유럽 시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일단 유럽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강국이 많잖아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나라들 있고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엄청 높아요. 환경의식도 강하고요. 근데 문제는요, 유럽의 규제가 진짜 빡빡하다는 거예요. 유럽 규제기관들이 테슬라의 FSD를 쉽게 승인해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엄청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까지 유럽에서 FSD를 론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희망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테슬라가 네덜란드 규제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테슬라랑 가장 합조적으로 일하고 있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네덜란드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게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테슬라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유럽에서 이미 17개 국가에서 내부 테스트를 진행했대요. 그리고 안전하게 1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다고 해요. 100만 킬로미터요? 이게 얼마나 긴 거리인지 아세요? 지구를 25바퀴 돌 수 있는 거리예요. 와, 진짜 대단하죠? 근데 테슬라가 유럽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뭘 증명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로 기존 규정들을 다 준수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UNR 171 DCAS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차량 안전 관련 국제 규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EU 아티클 39라는 조항을 통해서 면제를 신청해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아직 규제가 안 만들어진 기능들, 예를 들어 레벨 2 자율주행 시스템이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작동한다거나 운전자가 손을 핸들에서 떼고 있는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능들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복잡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내년 초, 그러니까 2026년 초쯤에는 유럽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일까요? 유럽은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크고 그리고 전통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의 본거지잖아요. 벤츠, BMW, 아우디, 볼보 이런 회사들이 다 유럽 회사예요. 근데 거기서 테슬라가 FSD를 성공적으로 론칭한다? 이건 진짜 혁명적인 일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한국에서 FSD가 론칭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테슬라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거든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고 IT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사람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도 한국은 정말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FSD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테슬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확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풀 오토너머스 오퍼레이션에 집중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FSD는 슈퍼바이스드 버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차가 알아서 운전하긴 하지만 운전자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노리는 건 레벨 4, 레벨 5 자율주행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아예 필요 없는 거예요. 차가 완전히 알아서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미국의 여러 주 정부 들과 협력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론칭하려고 하고 있어요. 로보택시가 뭐냐면요. 운전사 없는 택시예요. 앱으로 차를 부르면 테슬라가 알아서 와서 여러분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운전사가 없으니까 택시비도 훨씬 싸질 수 있고요. 이미 테슬라는 텍사스,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애리조나주도 추가됐대요. 이게 얼마나 미래적인 서비스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새벽 2시에 집에 가고 싶은데 대리기사 부르기도 애매하고 택시도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앱으로 딱 누르면 테슬라가 알아서 와요. 그리고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줘요. 운전사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진짜 편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의 Full Self Driving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어요.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요. 한국보다 먼저 받은 나라들은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중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예요. 한국에 들어온 버전은 V14.1.4인데 이게 최신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검증된 버전이에요. 테슬라는 새로운 시장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테슬라의 다음 큰 목표는 유럽 시장이에요. 유럽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아직 론칭하지 못했지만 네덜란드 규제기관들과 협력해서 길을 찾고 있대요. 테슬라는 유럽 17개 국가에서 1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안전하게 테스트 주행했고 내년 초에는 유럽에서도 FSD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같은 주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성공하면 정말 우리의 이동 방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몇 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차는 그냥 SF 영화에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테슬라 오너들이 실제로 FSD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슈퍼바이즈드 버전이라서 운전자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고 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로보택시를 부르는 게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주차 걱정도 없고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도시의 교통체증도 해결될 수 있고요.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요. 안전 문제,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차주, 테슬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법도 정비돼야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선두에 서 있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테슬라 FSD가 한국에 상륙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아이러브9과 함께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뜨거운 소식들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테슬라 오너 되시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